예,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7월 29일 44번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분과별 사항 서면으로 배포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PBS 제도,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그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라는 이 PBS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30년 된 PBS 제도를 폐지,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입니다. 또 단계적 전환,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BS는 1996년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다수 소획화되고 파편화되어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6년, 내년입니다. 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약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연구 기능 강화, 연구 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S 개편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PBS 제도 폐지 및 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 브리핑으로 참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PBS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혹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팩트 김시영입니다. 어제 국민 체감 높고 이재명 정부 정체성 관련한 내용으로 중점 전략 과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개헌 문제도 중점 과제 포함되는지 여쭙습니다. 개헌 문제는 비교적 분명한 공약이 있고 또 분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중점 과제로 중점 전략 과제로 분류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KTV 윤석 기자입니다. PBS 제도 폐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즉시 폐지하는 곳이 있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폐지 과정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의 연구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배정되어 있던 수탁과제의 양상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수탁과제들은 비교적 단기 과제들이 많다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출연연구기관은 최장 5년짜리 장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사 소속의 출연연구기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즉시 그 수탁과제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즉시 전환해서 PBS 제도를 전면 폐지가 가능한 것이고,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종료가 되고 그 종료된 과제들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구조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대략 매년 5천억 규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장 한 5년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연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가 법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부여한 기본 과제가 있는데 이 연구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민간이나 혹은 시장에서 혹은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기본 연구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안정적인 출연금 구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출연금 구조가 뒷받침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수탁을 통해서 자기 인건비를 충당한다든지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번 기회에 PBS 제도를 폐지 또 단계적 전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아마 이제 PBS 제도 폐지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연구의 독립성 혹은 기본 과제에 대한 충실한 연구, 이런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제도 변화에 따라서 각 연구기관들은 또한 연구자들은 이 변화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충실히 이행되도록 또 연구자들도 또 연구 현장들도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